관계없이 퇴진 의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지 기각될지도 뭐 결정된 건 없는 거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 국민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능을 상실하고 방해 요인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헛개비가 되어버린 대통령이 남아있는 것이 혼란과 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퇴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뭐 압도적으로 되든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되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퇴진 운동은 계속해야 된다. 실제로 청와대를 나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되고 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온 이목이 쏠리게 될 텐데 네. 헌재가 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을 할 그런 계획도 뭐 그거는 제가 할 계획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는 사실상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적 구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시기라든지 또 일부가 또 퇴임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강제퇴진이 유일한 확실한 길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걱정은 하니까 탄핵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은 계속 싸워야 되고 또 계속 싸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 내용과 관련해서 예측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누가 임명했냐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재판관이 됐고 그 앞에 피고인이 와 있는데 전 국민이 보고 있고 또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고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또 해당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탄핵 사유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역사와 국민의 눈을 외면하고 또 법을 위반하고 상식을 위반해가면서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각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뭐 알 수 없는 게 재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바로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가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정치라고 하는 게 꼭 법대로 되는 건 아니고 국민의 정서, 국민의 여망이 중요합니다. 황교안 총리와 현재 내각들은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 역할을 못한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제1 의무죠. 책무죠. 그런데 오직 보좌를 못했으면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개인과 놀아나고 또 온갖 부정부패 범죄 행위 저지르는 거 그거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지 또는 알고도 방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은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이든 알았든 몰랐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또 도의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내각을 총사퇴해버리면 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총리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 책임지는 게 맞다. 같이 책임져야지 본인이 보좌 못해서 자기의 그 상관이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고 앉아서 그 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사임하고 스스로 후임자를 선정하게 되나요? 절차는 아니 그거야 우리가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서 자꾸 당황을 하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이런 대통령 유고 상황 여기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까지 유고되는 경우 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순서를 다 정해놨고 대행체제를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 대행체제대로 하면 되고 총리가 사퇴하면 부총리가 또 선임 부총리가 대행하게 되고 뭐 권한 행사에서 부총리가 대통령을 대대행하게 되는 거니까 뭐 총리 제청해도 되는 거고 합법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텐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전망? 뭐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이고. 저는 탄핵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자진 퇴진을 하거나 그런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무슨 뭐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니 뭐 선거를 어떻게 하느니 누가 어떻게 하느니에 대해서 용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급격하게 정치적 국면으로 전환될 거라는 예상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도 4월 부결이 되더라도 4월 퇴진, 6월 대선에 또 힘이 이렇게 얻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원래 비상사태에는 비상적 대응이 다 가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수준이나 국민들의 수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2개월도 길다고 생각해요. 2개월도 충분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는데 충분할 뿐 아니라 어쩌면 좀 길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에서 그 시장님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어떤 분이라고 보세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치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치가 국민을 동원하는 정치 우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직접 통치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사회로 크게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번에 오스트리아나 뭐 필리핀, 대만 이런 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분리된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제는 네트워크로 실제로 실시간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의식 공동체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높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정치 세력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상화하고 또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동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민들은 사실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웬만한 정치 세력들, 뭐 뛰어난 정치인보다 훨씬 높은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발휘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대상으로 취급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매우 반감이 크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월급 받는 그야말로 모섬에 불과한데 이때까지 주인 위에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인들이 그런 상태를 매우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걸 고쳐야 된다. 민주주의 본연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저는 뭐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 대중들이 집단 지성의 일부가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좀 선호하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좀 황송하게도 일부 선택된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바쁘신데 하나만 더. 네. 그 대선이 빨라져서 그러면 이제 당내 경선을 언제 할 거냐? 그럼 이제 지방선거도 있을 거고 네. 직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장들 그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저는 뭐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외에 특별한 작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종의 재선거를 하게 된다면 지금 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공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니까 뭐 사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외에 정해진 절차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말고는 뭐 굳이 미리 작전을 짠들 특별한 의미도 없고 그게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또 그게 국민들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슴을 부리는 주인한테 재고용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보직을 받을 것인가 세경은 얼마 받을 것인가를 정하게 맡겨두면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월급 얼마 받을래 나 뭐 할래라고 우리끼리 열심히 짜봤자 이제는 그야말로 전에는 문 안에서 그냥 보고만 받던 우리 주인들이 이제는 집 밖에 뛰어나와서 온 동네 뭐 직접 불 끄고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들이 뭐 하나 이렇게 다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뭘 한다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세종 같은 것을 일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태종 같은 그런 리더십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머슴을 선택할 때, 뭐 머슴이죠. 머슴을 선택할 때 봄에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될 때는 힘세고 농사 잘 짓는 사람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가을 추수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마적대가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싸움 잘하는 머슴을 또 선택해야 되고, 또 겨울에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재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잘 대응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리더십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미 우리 사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당한 기득권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합의했던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합리적인 나라, 그러면 기회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저항이 따를 것이다. 근데 그 저항을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려면 그야말로 흙탕에도 뒹굴어야 되고, 뭐 필요하면 치열한 싸움도 벌여야 되고, 화살 맞을 각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장수형 돌파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평상시 훌륭한 분들이신데 뭐 안철수 뭐 또는 뭐 문재인 대표, 박원순 시장님 다 좋은 분들이죠. 안희정 지사도 그러시고 뭐 김부겸 의원도 다 좋은 분들이고 역량 뛰어난 분이고 인품 좋고 뭐 경륜 높습니다. 뭐 부족한 데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각자가 가진 장점이 있는 것이어서 지금은 국민 속에서 또 변방에서 비주류로 국민의 뜻을 직접적으로 잘 반영하고, 또 위기 상황에서 투철한 의지와 또 용기, 결단력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소위 평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누구를 규정하는 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지금 뭐 덩치는 좀 작고 뭐 경력이나 이런 것도 좀 짧고 적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현재의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 흉봤다고 하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보셨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머슴론, 네. 가슴에 좀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정치인들이 머슴론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죠. 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이른바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그랬죠. 당대표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정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서번트 리더십과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머슴론하고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게 그 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그렇죠. 머슴론을 제기했던 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죄송합니다. 예.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지금 현 대표, 예. 예, 현 대표의 주장은 사실 지금 대통령을 보위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진정한 머슴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작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예요. 네.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쨌든 그동안 빚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 시정을 모두 정리를 하고 이를테면은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서 그걸로 일종의 이제 무상복지 정책들을 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머슴론이라는 이름은, 네이밍은 같지만 네. 그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천지차이죠. 네. 뭐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머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렇네요. 한 사람의 예. 머슴. 그렇죠. 네. 대통령을 위한 머슴.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의 머슴이 되고 있는데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네. 시민들의 그렇죠. 정말 국민들을 머슴으로서. 위한 예. 머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종류가 전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 시장님께서 가시기 지금 전에 어디를 네. 잠깐 저희가 가시기 전에 여기예요. 예, 짧게 한 말씀만 예, 들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네네, 시간 없이 짧게만 두 가지만 네, 여쭙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잠깐 우리 카메라가 없어요. 지금 예, 저기 있습니다. 예, 다른 예. 카메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오늘 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니까요 18%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모르셨어요? 못 봤는데. 저희가 이럴 수가. 단독으로 정해주셨군요. 좀 알려줘. 18%가 나왔다고? 네, 다른 18%. 사람 얼마 나오는데? 강기문, 문재인이 20%입니다. 20, 18 나왔다고? 네, 네, 20, 18 나왔습니다. 2% 차이 욕하는 거예요. 아니 욕이 아니에요. 숫자로 말씀드린 네, 거고요. 네. 자, 자, 이렇게 2위권으로 그리고 문안 20%로 공동 1위, 예. 그리고 이재명 18%, 안철수 8%, 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권에 계신데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2%. 네, 2%입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 자신은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뭐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올랐다가 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제가 원래 해왔던 대로 앞으로 할 일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급속도로 오른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기존 정치 세력들이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데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이제는 그야말로 전에는 간접적으로 보고만 받고 승인하던 단계에서 직접 문 밖에 나와서 머슴들이 뭐 하나 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머슴들이 무능해서 또는 머슴들의 일부가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주인이 나와서 직접 불을 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주인의 뜻을 존중하고 열심히 그야말로 머슴의 역할을 잘하는 게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찾아보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뭐 제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열심히 찾아서 서포트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탄핵 이후에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탄핵 이후에 급속하게 개헌론으로 빠질 경우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개헌 문제가 원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데 이거를 정치적 책임을 희석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든지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번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던지는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악용되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했지요 이미. 근데 이 탄핵 의결 후에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쪽은 주로 보면 새누리당을 포함한 이 기득 세력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인 이 혼란과 이 실패를 국민들이 치탄하고 있는 이 국면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위한 수단인 측면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기득 세력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다시 뭐 의원 내각제니 의원 집정제니 하는 것으로 좀 기득 세력을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어서 뭐 새누리당의 뜻대로 개헌 논의 국면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네. 넘어가서는 또 안 됩니다. 네, 넘어가서 안 된다.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저희 그 시청자분들 거의 10,000명 정도가 지금 세계 전국에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국민들은 이제 전처럼 정치에 동원되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이제 대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체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주인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정치권만 이걸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전히 이제 동원의 대상으로 지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 무시하는데 지금까지 당한 걸로 부족하다면 아마 더 큰 코를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은 자신감을 좀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체가 된 정치에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민주주의 시대로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된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고 조금만 더 용기 갖고 싸우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최소한 우리와는 다르게 공정한 기회 속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희망 있고 열정 바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열심히 싸우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